여러분, 우리 세금의 약 20%를 책임지는 삼성이 떠난다면 대한민국 경제에 무슨 일이 생길까요? 아마 당장 내일부터 여러분 자녀의 학교 급식비부터 걱정해야 할 겁니다. 이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오싹한 시나리오예요. 대한민국에서 삼성이 사라진다는 건 기업 하나가 짐을 싸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를 받치고 있던 거대한 천장이 무너지는 일이죠. 여러분,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삼성이 왜 한국을 떠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집 앞 편의점 물가와 내 아파트 가격에 어떤 파멸적인 영향을 주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부탁드려요. 삼성전자가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 이 말을 들으면 아마 대부분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실 겁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현실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미국이라는 집주인이 전 세계에서 가장 장사 잘하는 세입자들을 모으려고 어마어마한 혜택을 부리고 있거든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규제라는 족쇄에 상속세라는 무거운 짐까지 안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세계 1위 기업의 회장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삼성전자가 1년에 내는 법인세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수십조 원 단위입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우리나라 전체 법인세 수입의 약 15에서 20% 정도를 삼성전자 혼자 감당할 때가 많아요. 만약 삼성 본사가 미국 텍사스로 옮겨가서 세금을 거기다 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당장 정부 예산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는 복지 혜택이나 도로 정비, 그리고 우리 아이들 교육 예산까지 전부 삼성의 세금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세금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 밑에는 수만 개의 협력업체가 거미줄처럼 얽혀 있습니다. 삼성이 본사로 옮기면 그 공장과 연구소들이 줄줄이 따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경기도 수원이나 평택 같은 도시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활기가 넘치고 아파트값이 수십억 원은 호가하지만 삼성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곳은 유령 도시가 될 겁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던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사라지고 주변 식당과 편의점 그리고 학원들까지 연쇄적으로 문을 닫게 되겠죠. 이건 단순히 경제 지표의 하락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과거 핀란드의 노키아가 무너졌을 때 그 나라 전체 경제가 어떻게 휘청였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노키아는 1998년부터 2007년까지 핀란드 성장의 25%를 책임졌는데 2014년 붕괴 후 핀란드 경제는 장기 침체에 빠졌어요. 수출이 20%나 줄고 실업률이 치솟았죠. 마치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GM 같은 자동차 거물이 쇠퇴하면서 도시 전체가 빈곤과 범죄의 온상이 된 것처럼요. 하지만 삼성은 노키아보다 훨씬 더 큰 존재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 그 자체니까요. 여러분, 삼성이 미국 기업이 된다는 건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생존권이 달린 문제입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법 칩스 액트를 앞세워서 삼성에게 보조금을 줄 테니 미국에 공장을 짓고 아예 눌러 앉으라고 전격적인 지지 의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에 발표된 대로 삼성은 약 47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텍사스에 370억 달러에서 44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진행 중이에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강력한 리더가 자국 우선주의를 더 강하게 밀어붙이면 삼성 입장에서는 거절하기 힘든 카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은 이윤을 쫓는 집단입니다. 애국심만으로 버티기에는 글로벌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왜 삼성은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을까 하는 점이죠.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징벌적인 상속세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최고 50%인데 최대 주주 할증을 더하면 실질적으로 60%에 달합니다. 이건 기업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국가에 헌납하라는 수준이에요. 전 세계 어디를 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일본도 높다고 하지만 우리보다는 현저히 낮고 미국은 상속세 공제 혜택이 어마어마해서 기업의 계속성을 보장해주거든요. 만약 이재용 회장이 다음 세대의 경영권을 물려줘야 할 때가 오면 삼성전자의 지분 절반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은 흔들리고 외국계 투기 자본이 그 틈을 타서 삼성을 집어삼키려 들겠죠. 이런 상황에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합리적인 세법을 적용받으면서 기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기업가 입장에서 보면 이건 생존을 위한 탈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너무 오싹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던 삼성이 어느 날 아침 뉴스에서 미국 기업이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다면 그날은 대한민국 경제에 조종이 울리는 날이 될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여전히 부자 감생이 뭐니 하면서 기업을 악마화하며 때려잡는 법안들만 쏟아내고 있어요. 황금알은 않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거위를 쫓아내고 있는 격이죠. 삼성 본사가 미국으로 간다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여러분의 통장에 꽂힌 현금과 여러분이 깔고 앉아있는 집값이 어떻게 되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한민국 원화가 왜 가치가 있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단순히 우리나라 돈이라서요? 아닙니다. 원화의 가치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달러를 벌어오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예요. 삼성전자가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수출 대금을 달러로 미국 은행에 쌓아두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외화 수급의 핵심 줄기가 끊기는 겁니다. 환율은 또 어떻습니까? 지금 국민연금까지 총동원하여 환율을 방어하고 있지만 얼마 버티지도 못하고 다시 1460원 언저리까지 올라와 있어요. 여기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물가가 미친 듯이 춤을 출 거고 설상가상 삼성마저 떠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아마 환율 2,000원 돌파하는 건 순식간일 겁니다. 미국이라는 집주인이 전 세계 세입자들에게 월세를 달러로만 받겠다고 하는데 그 달러를 가장 많이 벌어오던 마다들이 집을 나가버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이 오늘 마트에서 5,000원 주고 사 먹던 우유가 10,000원이 되고 기름값은 리터당 4,000원을 넘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내 월급은 그대로인데 내 주머니 속 돈의 가치가 반토막이 나는 상황, 그 현실을 생각해보면 등골이 너무 서늘해지지 않으십니까? 주택시장은 더 처참할 겁니다. 지금 경기도 평택이나 수원의 아파트 단지들, 삼성이 거기 있으니까 그 가격 유지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직원들 연봉이 얼마입니까? 그 고액 연봉자들이 주변 식당에서 돈을 쓰고 학원에 애들을 보내고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주니까 그 지역 경제가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이 본사를 미국으로 옮기고 주요 연구 인력 수만 명이 텍사스 오스틴으로 떠난다고 해보세요. 그들이 내놓은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지는 순간 평택의 아파트 값은 반의 반토막이 날 겁니다. 아니, 더 처참해질지도 모릅니다. 단순히 평택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강남 아파트 가격을 지탱하는 핵심 수요도 결국은 삼성 같은 대기업 임직원들과 그 협력사 사장님들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기둥이 뽑히는데 지붕인 부동산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우리나라는 그보다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가상 가치는 폭락하는데 물가는 치솟는 이른바 스태그플레이션의 지옥문이 열리는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삼성전자는 국민연금이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삼성의 주가가 폭락하고 기업의 국적이 바뀌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고갈 시점이 당겨진다고 난리인데 삼성이라는 엔진이 멈추는 순간 우리 2030 세대는커녕 지금 연금을 받는 세대들도 지급 중단을 걱정해야 할 상황이 올 겁니다. 국가가 세수가 없고 국방비조차 없어서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 무슨 돈으로 연금을 보전해 주겠습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기업을 어떻게든 자기 나라에 붙잡아두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법인세를 깎아주고 파격적인 규제 완화로 테슬라나 애플 같은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마음껏 뛰놀게 해주잖아요. 일본도 최근에 반도체 부활을 외치면서 자국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거꾸로 가고 있어요. 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고 돈을 벌면 벌수록 세금으로 뺏어가려 하니 어떤 기업가가 이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싶겠습니까? 삼성이 떠난 빈자리를 누가 가장 먼저 차지하려고 할까요? 이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약육강식의 세계입니다. 가장 먼저 입을 벌리고 기다리는 건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우리 삼성의 기술을 훔쳐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삼성 본사가 미국으로 옮겨가고 한국 내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거나 힘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삼성이 쌓아올린 거대한 생태계와 핵심 인재들이 공중에 붕괴되는 겁니다. 지금도 연봉 몇 배를 주겠다며 우리 엔지니어들을 유혹하는 중국 기업들이 삼성이 흔들리는 틈을 타서 우리 기술자들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거예요. 여러분, 기술은 곧 국가의 안보입니다. 반도체 설계도 한 잔이 나라를 지키는 미사일보다 더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핵심 인재들이 짐을 싸서 상하이나 선전으로 떠난다고 생각해보세요. 대한민국은 순식간에 기술 불모지로 전락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적인 손실을 넘어 국가의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절체절명 상황인 거죠. 여기서 더 오싹한 지점이 있습니다. 미국은 왜 삼성을 그토록 자국으로 끌어들이려 할까요? 단순히 일자리나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를 단순한 부품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전략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반도체 기업을 자기들 안방에 두려는 겁니다. 삼성이 미국 기업이 되는 순간 미국 입장에서는 든든한 방패를 얻는 셈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가장 강력한 창과 방패를 동시에 잃어버리는 꼴이 됩니다. 그동안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을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반도체 공급망이었습니다. 삼성이 여기 있으니 한국이 무너지면 전 세계 반도체 공급이 끊기고 미국 경제도
타격을 입으니까 어떻게든 우리를 지켜줘야 했던 거죠. 이걸 소위 반도체 방패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만약 삼성이 미국으로 본사를 옮기고 주요 생산기지도 모두 미국 위주로 돌아간다면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볼까요? 한미 세력들은 허구한 날 피켓 들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시위하며 자주곡방을 외치는데 정부마저도 친중 정책만 펼치고 있습니다.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는 게 이상할 지경인 거죠. 그야말로 안보의 핵심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조금 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삼성이 떠난 뒤의 대한민국 거리 풍경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 경제 데이터가 말해주는 미래입니다. 삼성전자가 작년에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한 비중이 약 18%입니다. 여기에 삼성물산, 삼성 SDI 같은 계열사들까지 합치면 그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하죠. 이 거대한 엔진이 꺼지면 우리나라는 당장 경상수지 적자 국가로 전락합니다. 나라에 달러가 마른다는 뜻이에요. 달러가 마르면 정부는 외채를 갚기 위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대출이자 때문에 힘드시죠? 그때가 되면 지금 이자는 애들 장난 수준일 겁니다. 기준금리가 10%를 넘어가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15%, 20%까지 치솟는 지옥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집값은 폭락하는데 갚아야 할 이자는 산더미처럼 불어나는 그야말로 자산의 대참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취업하기 힘들다고 난리인데 삼성이라는 최고의 일자리, 그리고 삼성에 납품하던 수만 개의 중소기업 일자리가 한꺼번에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은 이제 한국에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짐을 싸서 외국으로 나가는 외노자 신세가 될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과거 영국이나 미국에서 제조업이 몰락했을 때 그 지역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역사책에서 봤습니다. 마약과 범죄가 들끓고 희망이 사라진 도시들. 그게 미래의 우리 도시 모습이 될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 공포스럽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더 화가 나는 건 뭔지 아세요? 이런 위기가 눈앞에 뻔히 보이는데도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기업들을 옥죄는 법안들을 만들기에 바쁩니다. 상속세를 낮추자고 하면 부자 감세라고 몰아세우고 규제를 풀자고 하면 특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기업들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게끔 뒤에서 등을 떠밀고 있는 거예요. 옆나라 일본은 기업들을 불러들이려고 온갖 혜택을 다 주고 미국은 보조금을 수조 원씩 뿌리는데 우리는 우리 기업을 우리가 발로 차고 있는 이 기괴한 현실. 이게 정말 제정신인가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정말 냉정하게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서 잠깐 잊고 계신 분들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 파국을 막으려면 도대체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가장 먼저 손을 대야 하는 건 역시나 이 괴물 같은 상속세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 세율이 50%인데 여기에 최대 주주 할증까지 붙으면 실질적으로 60%가 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놓은 회사를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할 때 국가가 절반 이상을 떼어간다면 누가 의욕을 가지고 기업을 키우겠어요? 미국이나 유럽의 선진국들은 바보라서 상속세를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대를 이어 경영권을 유지해야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일자리가 유지된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스웨덴 같은 나라는 한때 상속세가 높았지만 기업들이 줄줄이 해외로 탈출하자 아예 상속세를 폐지해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이케아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고 경제가 살아났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부자 감세라는 프레임에 갇혀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짓은 이제 그만둬야 한다는 거죠. 이게 진짜 오싹한 지점인데요. 상속세를 내기 위해 대주주들이 주식을 팔거나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바로 엘리엇 같은 해외 투기 자본들입니다. 그들은 기업의 장기적인 성장에는 관심이 없어요. 단전 배당금 많이 받아 파티하고 핵심 자산 팔아서 수익 챙겨서 떠나면 그만입니다. 결국 징벌적인 상속세가 우리 기업을 해외 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던져주고 있는 꼴이에요. 진짜 믿기지 않죠? 여기에 더해 우리를 옥죄는 갈라파고스 규제들도 문제입니다. 반도체 공장 하나 지으려고 해도 인허가만 몇 년이 걸리고 환경단체니 지역 주민이니 온갖 민원에 시달리다 보면 정작 골든타임을 다 놓쳐버립니다. 미국은 주지사가 직접 나서서 땅 파주고 전기 끌어다주고 물 대주면서 제발 우리 동네로 오라고 읍소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업이 제발 공장 좀 짓게 해달라고 빌어야 하는 처지예요.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게 아니라 레드카펫을 깔아줘야 할 때입니다. 삼성이 한국에 남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수치 때문만이 아닙니다. 삼성은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자 전 세계에 우리나라를 알리는 최고의 외교관입니다. 우리가 외국에 나갔을 때 삼성 로고를 보면서 느끼는 그 든든함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국가의 품격 자체가 달라지는 일입니다. 또한 삼성이라는 거대한 생태계 안에서 꿈을 키우는 수많은 인재들과 그들의 가족, 그리고 그들을 뒷받침하는 소상공인들까지 이 모든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순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명확합니다. 정치권이 기업을 표를 얻기 위한 공격 대상으로 삼는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합니다.
기업을 존중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하고 기업가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를 경쟁국 수준으로 낮추고 상속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서 기업이 상속 고민 대신 기술 개발 고민을 하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또한 반도체 같은 국가 전략 산업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뀌어도 흔들리지 않는 초당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하죠.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삼성이 공식적으로 본사를 미국으로 옮긴다는 뉴스가 뜬 그날 아침의 풍경을요. 아마 그날은 대한민국 경제의 국치일로 기록될 겁니다. 스마트폰 전원을 켜자마자 속보가 쏟아지겠죠.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서킷 브레이커가 걸리고 삼성전자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할 겁니다. 이건 단순히 주식 하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대들보가 빠지는 순간 여러분의 연금 펀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 넣어둔 적금의 가치까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은행으로 달려갈 겁니다. 원화를 달러로 바꾸려는 줄이 끝도 없이 이어지겠죠. 환율은 이미 저 멀리 달아나서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숫자를 찍고 있을 거고요. 뉴스에서는 연일 삼성이 떠난 자리에 남겨진 수천 개의 협력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을 전할 겁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반도체 강국의 위상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원을 구걸하거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신세로 전락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온 나라를 휘감을 겁니다. 이게 과장 같으신가요? 절대 아닙니다. 기업 하나가 국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구조상 삼성의 이탈은 곧 국가 부도 시나리오와 다를 바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지옥의 문턱에 서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한민국을 떠나야 할 이유를 정부에서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당장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는 날도 머지 않았습니다. 부자들의 돈을 뺏으면 서민이 잘 살게 될 거라는 달콤한 거짓말에 속아 우리 경제의 심장을 우리 손으로 찌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기업을 적대시하고 성공을 시기하는 문화가 계속되는 한 제2의 삼성, 제3의 삼성은 절대 나오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남아있는 기업들조차 짐을 쌀 준비를 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국가가 강해지려면 기업이 강해야 하고 기업이 강해지려면 기업가가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 개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경제 공부를 멈추지 않고 하셔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하는 감언이설에 속지 않으려면 세상을 읽는 눈을 길러야 해요. 국제 포퓰리즘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어떻게 갉아먹는지, 규제가 어떻게 일자리를 지우는지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야 선거 때 제대로 된 투표를 할 수 있고 우리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결국 나라를 바꾸는 건 깨어있는 시민들의 힘이니까요. 그리고 절대 희망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어둡고 암울하게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과거에도 수많은 위기를 기적으로 바꿔왔던 민족 아닙니까? 삼성이 한국 기업으로 남아서 전 세계를 제패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기업을 응원하고 불합리한 제도들을 바꾸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우리가 바뀌면 정치권도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이 미국으로 떠나는 날이 오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대한민국 경제의 수호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함이 현실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깨어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제발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과 미래를 지키는 길에 오싹한 경제가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널리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작은 불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더 깊이 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